건설안전기술사 140회 2교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났을까요? 이것은 보니까 1번은 건진법상 건설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죠? 도심지, 어스한카 쓰면 되고, 이건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커튼월이에요. 그 다음에 불안전한 행동이 불안전한 행동, 부주의에 대해서 쓰는 거네요. 정보 처리에 써주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강관 동발이 기존 사용검토 붕괴 예방을 위해서 강관 동발이 우리 동발이 거푸집 동발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안전보건 표지 색도, 그 다음에 긍정제한 빨로판옥 동삼동사 써주면 돼요. 어려운 게 없네요. 자, 답안 작성 요령은 똑같습니다. 자, 1교시예요. 1교시. 건설안전진흥법에 의한 건설안전관리비예요. 주통교예요, 주통교. 그죠?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산업안전관리비하고 이제, 막 혼동되다 보니까 제정을 했어요. 이런, 계상 방법이라든가 이런 어떤 매뉴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실질적인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건진법상 안전관리비와 산안법과 별개예요. 이거는 주변안전, 통행안전, 교통안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선을 피하고 줄이고 어떤 산정부터 집행 정상까지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매뉴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건진법상 안전관리비 계산 방법은 계산 주체 및 시기, 계약 체결할 때예요. 그래서 어떤 공사 금액에 따라 의무적으로 하는데 주요 계산 항목은 뭐 계획서 작성 검토해서 계획서 작성하고 계산서 뭐 이런 것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발파, 소음, 진동, 지하 뭐 이런 거, 그다음 집안 심화, 그다음에 주통교예요. 주변 안전, 통행 안전, 주변 안전, 통행 안전, 교통 안전, 주통교예요. 그다음에 이런 거 할 때는 또 뭡니까? 그 방호판, 표지라든가 신호수 전담, 유도음 배치하는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는 집행 기준이라든가 사후 정산 원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히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 시에는 어떤 증액이라든가 우리 설계 변경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많이 했어요.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대로만 하면 돼요. 제 교재 나와 있고 하면 됩니다. 자, 어스안카예요. 어스안카 공법. 어스안카의 어떤 정착장 자유장이에요. 정착장은 뭡니까? 여기 그라우팅이 돼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자유장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쓰면 돼요. 그죠?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간단하게 뭐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스안카는 마찰형, 지하형, 마지목이 있어요. 마찰형, 지하형, 복합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쓰면서 이것이 하는 역할이라든가 어떤 이런 그림을, 그래서 모든 자료는 어디서 나옵니까? 모든 글은 그림에서 나와요. 이 그림을 가지고 풀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지금 계좌 부분에 이 지하판 있잖아요. 이런 쐐기가 제대로 안 맞거나 맞지 않거나 뭐 녹이 슬었다든가 이럴 때는 어떻게 빠져요. 옛날에 이거 참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이게 수입해가지고 오래된 거 수입해가지고 샌딩 해가지고 새 것처럼 들어와가지고 그런 거 해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단계별 위험 요소라든가 이런 거 특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쓰는데 뭡니까? 우리 흑마기는 어떻게 돼요? 흑마기는 좁은 공간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흑마기는, 그죠? 흑마기는. 그러나 어스안카는 뭐예요? 공간이 넓은 데서도 어스안카에서 어떤 인장제와 어떤 그 마찰력에 의해 가지고 흙과의 마찰력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화 시공으로 공기도 감소하고 소형이죠. 그 다음에 가설재 감소하고 경사지 가능하고 변이치마 적고 지주동의를 얻어야 돼. 이런데 하는데 예를 들어 건물이 이렇게 있다.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뚫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주동의. 그 다음에 연약지반에서는 어떻게 마찰력이 작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인적구조 영향. 그 다음에 지하 매설물 영향. 그 누수라든가 녹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면 안 되겠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결국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 순서도 써주고요. 천공. 이런 기술적인 어떤 내용만 알고 있으면 쓰는 거는 이거 가지고 정결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답을 외우듯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시 유의사항, 사항은 노기물질. 그래서 어떻게 돼? 이 강제라든가 이런 걸 막 지하철 같은 데 하다 보면 막 그냥 흙탕물에 막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 마찰력이 저하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정착 길이. 그 다음에 길이 3m 이상. 그 다음에 앙카 설치각이 20에서 30도. 그 다음에 인장 시 잘못 당기다가 시험요원들이 얼굴에 가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앙카 시험을 꼭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취약해서는 꼭 계측을 해야 돼요. 경지간타 변틸, 지중지표, 균진 계측을 해야 됩니다. 자, 초건축 건축물의 커튼월 외벽 공사 시 무비계 커튼월 주요 위험 안전대책. 무비계래요, 무비계. 비계 없이. 그죠? 그럼 뭡니까? 일단 추락 위험이 있어요. 그 다음 낙하비래. 여러 가지 자재라든가 강풍, 돌풍, 그 다음에 전도 및 붕괴. 어떤 고정된 부분이 적다 보니까 그다음 작업 발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과적이나 이런 걸로도 추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갖다가 그냥 반대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추락 방지 시설을 합니다. 추락 방지 시설.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양중이라든가 강풍 시 작업 중지죠. 뭡니까? 풍우설진 A에서 그다음에 임시고정 가설제라든가 이런 건 뭡니까? 와이어로프라든가 6에서 9에서 12mm, 16mm입니까? 이런 건 뭡니까? 4개 6D 간격으로 이런 것도 써주고 16mm, 22, 24mm 이상 어떻게 돼? 5개 6D 간격이잖아요. 이런 내용도 써주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가 했던 그대로 현장에 있는 걸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 그림을 모른다. 그러면 안 돼. 현장의 그림을 많이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불안전한 행동의 발생 요소, 심리적 과정에서 안보 정보 처리. 안보 정보 처리는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정보 처리 과정의 의식 수준 오장이. 주부 수조릴 적과 단어 저정 직과예요. 이거 하고. 고령한 뭡니까? 지식 기능 태도, 지, 기, 태. 태도에서 이거 분량. 그 다음에 어떤 손이라든가 근력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잖아요. 그 다음에 집중력이라든가 이런 게 불량하고, 그 다음에 다국적화는 뭐예요? 건설 인력이 어떻게 돼?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언어 장애, 서로 소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작업 방법, 자세, 어떤 기능 이런 게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그래서 불안전한 행동은 그 주의성이 없을 때 부주의에서 나고, 어떤 이런 부주의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주의의 특징은 선택성이에요. 주의는 어떻게 돼요? 한 가지만 딱 하면 집중력이 발휘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뭡니까? 집중력이 좋아요. 기술사 학교 가는 사람은 뭐예요? 집중력이 좋기 때문에 그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방향성. 집중하다 보면 하나만 봐. 옆에 계곡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요. 그 다음에 변동성. 주의와 부주의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부주의의 특징은 불안전한 행동 상태, 불행상. 그 다음에 불안전한 상태는 뭐예요? 옆에 계곡고 브레이킹 같은 거 제대로 안 다쳤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커브 딱 도는데 어떻게 돼? 계단 올라와서 아파트에서 계단 올라와서 커브 도는데 벽제 있죠? 커브 도는데 계구부가 딱 있어. 자재 올리는 계구. 퐁당 빠져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원인,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부주의의 원인은 어떻게 돼? 작업 환경, 순서. 이런 거에 의해서 그래서 환경이라든가 순서, 방법을, 지식, 기능, 태도를, 지기태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 처리, 과정에 의한 의식 수준 5단계는 주, 부, 수조릴 적과 단위 저정 직과 이런 내용을 써주면 되겠다 말씀입니다. 자, 고령 근로자 지금까지 했어요. 고령 근로자 지식 기능 태도. 젊은 근로자는 기필해요. 3D 업종이라고. 그래서 고령화가 증가돼 가지고 건설 현장 가면 50대, 60세, 60대도 많아요. 70대도 있어요. 그다음에 숙련이 부족해. 뭡니까? 민자산업. SOC 민자산업 부족으로 저기가 많이 개발되면서 민자산업 건수가 개발되면서 어떻게 돼? 여러 가지 뭡니까? 일은 많은데 숙련된 기능공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고는 급증합니다. 이런 고령 근로자는 근력, 파지력 이런 게 약해요. 앉았다 일어나면 머리가 삥 돌아요. 그래서 어떤 불안전한 행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청각 능력도 약화되고
신체라든가 이런 회복력, 전날 좀 고된 일을 하다 보면 다음날 어떻게 돼?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 많이 피로해. 그러다 보면 사고로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 인적 요인, 작업적 요인 이런 거 추락, 전도, 충돌, 협착, 절단, 절단 이게 그 다음에 서두름, 무리한 방법으로 일하고 그래서 이런 안전 대책은 이거와 반대로 써주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5번 동발이에요. 강관 동발이 기준으로 해야 동발이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버프집 동발이. 그래서 종류는 파, 강ing수, 파이프 받침, 뭐 강관틀 이게 뭐 이런 게 있다 이거고요. 그래서 설치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표준 조립도. 그 다음에 비계용 강관으로 이 동발이 설치하면 안 돼요. 파이프 서포트를 꼭 해야 되는데 단일 부재로 해가지고 파이프 서포트 층고 높을 땐 틀비계를 하고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젓가락 갖다 꽂는 경우, 철근 갖다 꽂는 경우는 안 돼요. 전용 철물을 써야 돼, 전용 핀. 그 다음에 높은 거일수록 시스템 서포트 쓰고 수평 연결제는 48.6 어떻게 돼? 이게 어떻게 돼? 3.5m 이상일 때는 2m 높이 위에서 봤을 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수평 연결제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가세 꼭 하는데 가세의 역할이 뭡니까? 휨, 뒤에요. 좌을 뒤틀림 방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설전 점검, 편심하중,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고저차일 땐 조절형 밑받침. 조절형은 나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조절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게 60인데요. 이게 3분의 2 이상 나와버리면 40 이상 나와버리면 안 돼. 이게 60cm거든요. 근데 40 이상 나와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경사지에서는 항상 피벗형 이렇게 경사지에서 그렇게 해주고 그냥 뭐 펌프카라든가 이런 내용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계속 제가 가르쳤던 그런 부분이에요. 거푸집 동발이 설계 시 고려하증 설치 기준에 대해서 써라. 그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연행 측득 고충 작설 지과예요. 그죠? 그런 내용. 그래서 연지가중, 고정하중과 충격하중과 작업하중이 있다. 고정하중은 콘크리트 단위 중량 2,400이잖아요. 충격하중, 타설 장비의 10에서 50%. 슬라브의 경우 50%, 작업하중은 작업은 타설 중량, 뭐 이런 게 150kg. 적설하중은 지역별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써주면 되고. 그다음 안전보건 표지 종류, 색도. 이건 뭡니까? 긍경잠, 빨록, 판옥, 동삼, 동사예요. 긍경잠, 빨록, 판옥, 동그라미, 삼, 동사예요. 이런 내용을 써주고. 색도 기준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어떤 구성 요소, 색채는 색채가 있고 색도가 있어요. 색채의 어떤 밝기, 채도, 명도, 이 규격화된 기준, 이런 거에 대해서 쓰란 얘기예요. 그죠? 그런 대색 및 대비, 이런 내용을 쓰면 되겠어요. 그죠? 이런 내용과 함께 특징과 그 다음에 어떤 종류에 대해서 나열하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표지, 이런 거는 왜 하는 거예요? 판단, 행동, 착오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특정 장소라든가 이런 데 부착을 하거나 페인트 칠하거나 그냥 간판을 세우거나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기책 상쾌한이에요. 산업재해. 그 다음에 안전보건 의식 고취하고 그 다음 불안전한 행동 상태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답안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3교시에 뵙겠습니다.